앙상블럭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을 여러 개를 훈련을 시키거나 혹은 한 가지 모델을 서로 다른 훈련 셋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각각 훈련이 된 모델들이 예측하는 값들을 모아서 어, 그 하나의 예측값을 내놓는 그런 학습 방법을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앙상블 학습 방법에는 보팅이라고 하는 투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깅 방식이 있고, 페이스팅 방식이 있고,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투표 방식은 정말 간단한 생각인데, 여러 개의 모델들을 같은 훈련 셋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각각의 모델들이 내놓는 예측 값들을 투표 방식으로 해서, 투표를 해서 하나의 예측 값을 내놓는 방법입니다.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분류 문제에서는요,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귀 문제,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그 여러 개의 예측값들의 평균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배깅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은, 배깅은 뭐의 약자냐면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을 줄여서 배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훈련 셋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한 부분 집합들로 각각의 모델들을 학습시킨 후에 예측하는 방법을 배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만을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도요.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만을 사용을 하지만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훈련하는 샘플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모델은 전체 훈련 셋 중에서 뭐 80%만 가지고 훈련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델은 전체 훈련 셋에서 50%만 가지고 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이 학습한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머신러닝 모델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깅 방식의 장점은 병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훈련 셋을 샘플링 하고, 그래서 여러 개의 부분 집합들을 만들고, CPU 멀티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델들을 각각 훈련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병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훈련 시간이 조금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이 배깅을 이용하는 그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배깅을 이용해서 각각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이 각각 다른 훈련 셋으로 어, 훈련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배깅과 약간 대조적인 게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페이스팅은 전체 훈련 셋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 집합들로 모델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각각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은 서로 다른 훈련 셋으로 훈련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모델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훈련 셋이 되게 적어지겠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 훈련 셋을 그 중복되지 않고 사용하려면 각각의 모델들은 조금씩밖에는 훈련을 못해요. 그래서 페이스팅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배깅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깅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은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강한 학습기를 만드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부스팅은 병렬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부스팅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두 가지가 에이다 부스트
부스트라고 하는 방식하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방식은 적합되어 있었던 훈련 샘플들을 그 다음 학습에서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부스팅 방식이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그 잔여 오차들을 다음 훈련에서 학습시키는 부스팅 방식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한 번 훈련이 돼서 과소적합된 샘플들이 어떤 샘플들이냐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한 번 훈련을 해서 오차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훈련에서 뭐 과소적합된 샘플들을 이용한다거나 오차들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렬적으로만 훈련이 가능한 방식이 부스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죠. 배깅, 부스팅,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그런 용어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앙상블 학습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어, 가능한 한 넓은 도로폭을 찾아서 그 도로폭의 중앙선으로 샘플들을 분리하는 그런 분류 문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서포트 벡터들을 찾아서 훈련 셋에서 서포트 벡터들을 찾아서 도로가 가장 좁은 도로를 찾을 수도 있죠. 회귀 문제에서는. 좁은 도로를 찾아야 오차가 적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서 분류나 회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NN을 이용하는 분류기,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분류기 두 가지, 그 다음에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류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는 SVC,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앙상블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었죠. voting classifier, bagging classifier, random forest classifier,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었었고요. 지난주에 부스팅을 배깅을 이용하는 것 중에 랜덤 포리스트의 변종인 엑스트라 트리까지를 아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레디언트 부스트 하고요.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이런 클래스들을 한 번씩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사용했었던 데이터셋 보시면은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뭐 함수가 그렇게 중요한 함수는 아니고요.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요거 이 함수를 이용해서 make 문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x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시면요. 이런 모양으로 어, 그래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음, 레이블이 조금 잘못. 여기 둘 다 X 레이블이라고 했었었군요. Y 레이블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쪽은 X1, 다른 쪽은 X2. 그렇게 해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파란색의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오렌지색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데이터들과 오렌지색의 데이터들을 잘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 훈련 셋을 훈련과 테스트 셋으로 나눴고요. 머신러닝 모두 각각의 하나씩 우리가 훈련을 시켰을 때 걔네들이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SVD 클래시파이어,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5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각각 훈련을 시키고 훈련 셋 정확도, 테스트 셋 정확도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거를 해봤었었고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는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93%의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디시전 트리는
훈련셋은 100%인데 테스트셋은 84%밖에 안 되는 과대적합이 심한 모델이었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확도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훈련셋에서도 84%, 84.8%, 테스트셋 82%, SGD 클래시파이어도 비슷한 성능,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의외로 점수가 좋죠. 92.7%, 93% 이런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도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앙상블을 만들었죠. 앙상블을 만드는데 가장 간단한 앙상블인 보우팅, 투표 방식을 이용하는 보우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소프트 보우팅이라고 하는 방식 요거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표 방식인데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드 방식이 있고 소프트 방식이 있어요. 하드 방식은 단순하게 다수결로만 예측을 하는 최빈값으로만 예측을 하는 게 보팅 하드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팅 하드 방식에서는 예측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 중에 예측 어, 확률을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보팅 방식은 하드 방식만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앙상블을 만드는 그런 예측기들이 전부 다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될 확률, B라고 하는 클래스가 될 확률을 전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프트 보팅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시켜서 훈련셋, 테스트셋 점수를 보시면요. 훈련셋 점수 94%, 테스트셋 점수 9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가장 좋은 모델보다는 성능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다른 성능이 안 좋았었던 그런 그 모델들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만들어내고 있고, 과대적합도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었었던 앙상블이 백인 클래시파이어고요. 백인 클래시파이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어팅 클래시파이어와 다른 점이에요. 보어팅 클래시파이어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뭐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를 함께 이용하는 게 보팅 클래시파이어였는데 백인 클래시파이어는요. 에스티메이터를 보시면 에스티메이터를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대신에 그 에스티메이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든 백인 클래시파이어는 디시전 트리 50개로 예측을 하는 앙상블 모델인 거예요. 부트스트래핑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OOB 스코어를 함께 계산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CPU 파워는 전부 다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켜보시면 훈련셋 점수 100%, 테스트셋 점수 89%라고 하는 점수를 얻었어요. 과대적합이 좀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과대적합이 큰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50개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과대적합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OOB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OOB 스코어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와 비슷한 그런 점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OOB 샘플이라고 하는 용어 말씀을 드렸죠. OOB는 out of bagging이란 뜻이에요. out of bagging 샘플들 중에서라는 뜻인데, 이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복 허용해서 샘플링하는 동안 한 번도 샘플링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훈련세 샘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50개를 훈련을 시키려면 전체 훈련셋의 부분 집합들을 50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난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부분 집합, 두 번째 부분 집합 이렇게 50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 내는데 그 50개의 부분 집합에 한 번도 포함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샘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샘플들을 OOB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얘기하고 이 out of bagging 샘플들은 검증셋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bagging classifier 같은 경우에 검증셋을 따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OOB 샘플을 이용해서 점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디시전 트리를 100개만 사용하는 경우도 만들어 봤고요. 디시전 트리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정확도가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의 개수는 좀 줄였지만, 그, 그 최대 샘플 개수, 훈련 셋에서 최대 샘플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X 트레인에 400개의 샘플이 있었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 하나를 훈련시킬 때 최대 100개까지만 훈련을 시키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개수로 훈련이 되는 그런 디시전 트리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의외로 적은 훈련셋을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훈련셋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검증셋 점수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를 만들어 봤죠. 랜덤 포리스트는요, 에스티메이터를 지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규먼트를 보시면 에스티메이터를 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랜덤 포리스트는 뭐만 사용하는 거니까 디시전 트리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규먼트들을 보시면 에스티메이터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 이 얘기는 디시전 트리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킬 때 훈련셋에서 샘플을 최대 몇 개까지만 샘플링해서 사용할 거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는요 바로 위에서 만든 백인 클래시파이어랑 거의 비슷한 그죠? 디시전 트리 50개 하나의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킬 때 최대 100개까지로만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백잉하고요 여기서 만든 랜덤 포리스트는 거의 비슷한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차 검증 점수를 보시면 훈련 셋에서 94.9%, 검증 셋에서 92.7%라고 하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했죠. 이거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지난주에 아마 이거 너무 과도하게 파라미터의 개수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설정을 해가지고 뭐 한 30분 이상 그리드 서치를 하는 데에만 30분 이상 걸렸었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일단 네. 그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리드 설치 CV죠. 그리드 설치 CV이고 그래서 그리드 설치 CV를 하실 때는 우리가 테스트해 볼 머신러닝 모델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모델의 그 세팅해줄 아규먼트들을
딕셔너리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게 파람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n 잡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금 끝났네요. 36분 걸렸어. 어,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었던 파라미터가 전부 2052개의 조합이 있었고요. 그 2052개의 조합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맥스 뎁스는 6일 때, 맥스 샘플은 1.0일 때, 민 샘플 스플릿은 2일 때,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는 200개일 때. 이때 그 검증 세대에서의 점수가 92.5%로 가장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배깅이라고 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서 보호팅과 배깅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까지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한 거죠. 랜덤 포리스트를 이용해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분리하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자가 제공해주는 와인 데이터셋이 있었죠. 와인 데이터셋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요. 피처는 제일 마지막 컬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컬럼들이 피처였었고요. 그래서 2차원별로 만들고 1차원별 클래식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마 특성은 3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줄여진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어서 어, 알코올 도수, 당도, 슈거, 그다음에 pH, 산성도 이렇게 3개의 컬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배열이었을 겁니다. 훈련색과 테스트 셋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를 만들고요. 랜덤 포리스트를 훈련시키고 훈련셋 점수 계산하고 테스트셋 점수 계산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바로 이용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 훈련셋, 훈련 레이블 그리고 훈련 점수 같이 리턴해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랜덤 포리스트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할 때 훈련 셋에서는 99.8%,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는 89.3%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랜덤 포리스트에서도 그리드 설치를 수행을 해봤죠. 그리드 설치를 수행을 해봤더니 뎁스는 20일 때, 민 샘플 스플릿은 2일 때, 에스티메이터 개수는 100개일 때, 그때 89.3%를 보여줬다. 이런 게 나왔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아도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게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엑스트라 트리는 랜덤 포리스트와 비슷한 점은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시키는 앙상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랜덤 포리스트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의 깊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튜닝할 수가 있고요. 랜덤 포리스트와 다른 점은 배깅을 사용하지 않아요. 배깅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전체 훈련셋으로 학습시킵니다. 이게 랜덤 포리스트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배깅 방식은 그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면 각각의 디시전 트리들이 서로 다른 훈련셋으로 훈련이 되도록 해주는 게 배깅의 원리였었는데 엑스트라 트리는 그냥 전체 훈련셋으로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앙상블의 의미가 없겠죠. 그죠? 똑같은 훈련셋으로 똑같은 트리를 훈련시키게 되면 앙상블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이 뭐냐면 노드를 분할할 때 가장 좋은 분할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무작위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한 분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트리들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러 개의 트리들을 합쳐가지고 앙상블로 예측을 하게 되면 좋은 성능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게 엑스트라 트리의 생각인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각각의 트리들이 최적의 노드 분할을 찾기 위해서 많은 훈련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엑스트라 트리는 무작위한 분할을 하기 때문에 트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뭐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죠. 객체를 생성한다,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로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시켰으면 검증한다. 그잖아요. 검증한다. 그래서 검증한 점수를 보시면 훈련셋 99.8%, 검증셋 89.2%가 나왔습니다. 랜덤 포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오죠. 랜덤 포리스트에서 훈련셋 99.8%, 그 다음에 검증셋 89.3%였었는데, 엑스트라 트리드요. 99.8%, 89.2%라고 하는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내용 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체 한번 실행하는 중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깊이가 얕은, 트리에는 뎁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뎁스. 그죠?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트리는 커지고요. 트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트리가 커지면 과대적합이 되죠. 훈련셋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그 테스트 셋이랑 검증 셋에서는 점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는요,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들을 사용을 합니다. 디시전 트리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리들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 3개짜리, 깊이가 3밖에 안 되는, 아니면 뭐, 깊이가 5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들을 중요한 거 순차적으로, 병렬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디시전 트리가 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고, 두 번째 디시전 트리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디시전 트리가 훈련이 되고, 이런 방식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에요. 훈련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 그 이전 훈련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들을, 오차들을 그 다음 훈련에서 가중치를 주고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에서 발생한 오차들을 보고 그 오차들을 그 다음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때 그 오차들을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오차들을 학습하는 오차들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차들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어.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죠. 장점은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의 뎁스를 줄이게 되면 과대적합이 줄어들죠. 그죠? 예. 어, 과대적합이, 과대, 과대적합이 작아지고, 과대적합은 작아지는데 오차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죠? 높은, 과대적합은 작아지는데 높은 일반화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어, 단점은 병렬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음, 단점은 랜덤 포리스트처럼 병렬 학습을 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특징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그리고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앙상블 파라미터들. 앙상블에서 사용되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오차들을 학습한다라고 할 때 오차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겠죠? 그게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GD가 사용이 돼요. 확률적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도 튜닝할 수가 있어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에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확률적 경사광법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될 게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학습률이 크면 빠르게 최소값을 찾아가죠. 그 다음에 그 학습률이 작으면 천천히 조금 안정적으로 그 최소값을 찾아가요. 그죠?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나셔야 될 게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그 다음에 뭐 규제를 줄 수가 있잖아요. 에론 규제, L2 규제, 뭐 엘라스틱 넷 규제, 뭐 이런 걸 줄 수 있죠. 라쏘, 리지, 엘라스틱 넷. 그런 규제의 종류나 규제의 크기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에서 우리가 변경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트리의 깊이, 트리의 노드를 나눌 때 필요한 샘플들의 개수, 리프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샘플 개수 등등. 그 다음에 노드를 나눌 때 사용하는 피처들의 개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에요. 그 다음에 앙상블은 여러 개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디시전 트리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 에스티메이터 개수. 이런 것들이 튜닝할 수 있는 어, 그런 값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훈련까지만 딱 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을 그레드 부스트 이렇게 만들게요. 우리가 임포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생성자 볼까요? 로스 함수, 손실 함수 있죠. 러닝 레이트, 학습률 있죠. 학습률. 이거 어디서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냐면 SGD에서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개수. 이거는 앙상블에서 나온 거죠.
앙상블에서 나온 거고요. 서브 샘플 그러면 샘플링 할 때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거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크라이테리언이 있는데 여기 프리드만 MSE라고 되어 있죠. MSE는 mean squared error예요. 이거는 그 SGD를 할 때, 오차들을 학습해 나갈 때예요. 오차들을 최소화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크라이테리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ean sample split.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 개수. 그 다음에 mean sample leaf. 리프 노드에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샘플 개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시전 트리죠. 맥스 뎁스. 이것도 그 디시전 트리에서 나오는 거죠. mean impurity decrease. 그 불순도가 줄어드는 최소값. 진이 불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진이 불순도가 줄어드는 최소값.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맥스 피처스 이거는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의 그 피처의 개수. 맥스 리프 노드 이거는 리프 노드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거니. 뎁스와 반대 개념이 되겠죠. 뎁스가 커지면 뎁스랑 비슷하겠군요. 뎁스가 커지면 그 트리가 커지는 거고요. 리프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역시나 트리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 예.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니까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SGD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알파, 뭐 앞에 CCP 뭐 이런 게 더 있기는 한데 알파 그러면 규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크기. 그래서 그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들을 보면 SGD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파라미터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N estimators 이런 걸 보면 그 앙상블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들. 예. 기본은 디시전 트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아마 아까 랜덤 스테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서 랜덤 스테이트 하나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은 X트레인 이용하시면 되고요. 훈련 레이블은 Y트레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은 기본값이 5예요. 5고 여기 n잡스는 그냥 넣을까요? 마이너스 1. 아마 여기도 여기 랜덤 스테이트는 따로 없고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훈련 점수도 같이 보기 위해서 return train score 이거를 이렇게 해서 훈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에스티메이터 몇 개를 사용한 건가요? 100개의 디시전 트리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의 그 기본값을 보시면요. 100개의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쪽에서 엑스트라 트리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 트리도 100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디시전 트리를. 과대적 합이 꽤 많이 일어났었죠. 99%, 89%. 위쪽에서 랜덤 포레스트 이용한 거 있었어요. 물론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지만 네.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값이 여기도 100개예요. 그죠? 전부 다 디시전 트리 100개씩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V라고 하는 건 딕셔너리라고 그랬죠. 크로스 밸리데이트의 리턴 값은 딕셔너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딕셔너리는
fit 타임, 스코어 타임, 테스트 스코어,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키 값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음,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할까요? CV, 평균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폴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5개의 숫자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CV, train, scor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validation score라고 보겠습니다. 넘파일점 평균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했네요. 88.6%밖에 안 됐고요. 밸리데이션에서 87%가 나왔습니다. 어, 과대적합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과소적합은 아니군요. 88%고 87%이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수가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트라 트리나 다들 그 과대적합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디시전 트리를 100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녀석은 과대적합이 거의 없어요. 얘네들이 그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와인셋 분류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한다? 오차들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전 훈련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들을 그 다음 훈련에서 가중치를 주고 어,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만 학습을 해야 되고요. 깊이가 얕은 디스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대적합은 작아진다. 어, 하지만 일반화 성능이 나쁘지 않다. 예. 물론 이 87%라고 하는 점수는 우리가 그 엑스트라 트리의 점수보다 그죠? 엑스트라 트리는 89%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도 89%가 나왔고 그죠? 랜덤 포리스트나 엑스트라 트리보다는 조금 안 좋은 점수예요. 근데 랜덤 포리스트 보시면 과대적합이 크죠. 99.8%, 89.3%. 엑스트라 트리도 99.8%, 89% 과대적합이 크죠. 근데 여기서는 과대적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깊이가 얕은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생긴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